안녕하세요. 노인의 기준은 현재는 65세 이상인데 최근에는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연장하자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유전도 린덴주 책이 이렇게 얘기됐지만 지금은 전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소니 퀸이 84세에 피카소가 90세로 적혀 있습니다. 안소니 퀸과 피카소는 이 나이에 자녀를 낳은 거죠. 각 활발한 성생활을 80대, 90대도 함께 됐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초반에는 84.6%, 70대 초반에는 61.9%, 80대 초반에는 30.8%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통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 중요한 이라고 하면 되게 45세에서 6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성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노년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동반이 되고요. 또 뇌졸중증 근경색 그런 어떤 장애가 또 발생할 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0세 이상을 넘어가면 노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남편들이 일찍 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텅 파트너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노년기에는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남성 선고로 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인데 저하가 되죠. 그래서 성욕에 감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발기부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계 문제죠. 이런 인식들이 때문에 그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지금 떨어지게 됩니다. 질 속의 유나렉듯은 잘 안 나오게 되고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삽입성교를 하게 되면 통증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아그라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게 이제 CRS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저용량으로 매일 아침 비타민 먹듯이 먹으면 그게 젊었을 때의 발기력을 유지한다. 여기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전에는 이게 약값이 비쌌는데 최근에 복제약들이 나오면서 약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약값이고요. 이런 종이 형태로 나와서 입에 넣어 가족이 녹여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간편한 형태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먹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주사약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사약을 사용하는데요. 이 주사바늘 보시면 굉장히 얇아서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비아그라가 나왔을 때는 잘 못 먹었다. 큰일 난다. 이러한 보도들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빨리 발제들은 굉장히 안전한 약에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심장 약을 드시는 경우는 담당하고 계시는 사전에 맞췄을 때의 상해를 해서 먹어도 되는지만 확인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이 가능합니다. 여성 노인들도 남성의 비아그라와 같은 그 혁명적인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여성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성 노인들은 보충적인 주 날짜를 사용을 하는데요. 발라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성격 통증 거의 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먹는 발기 유발제 대신에 다른 것을 자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뱅탕 이런 거 같은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더 효과적으로 코 간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 또 이런 발기 유발제를 팔고 있는데 정품이 다 내어집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100% 가치 약입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약들은 거기에 함유된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절대로 그 인터넷에서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동네 병원에 가세요. 의사들만 틈이 얘기하면 아주 편안하게 다 처방해줍니다.
요새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많이 처방 받으시는데요. 얼마든지 그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남성분들은 비뇨의학과를 가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산백과 가셔야 됩니다. 가수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부부 사이에 또 성에 대한 염증 기준이 서로 다르다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창다. 미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학적인 전문적인 문제는 비뇨기계 할 거나 산부의 과로 가시면 되고 어떤 성상담이나 교육은 그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새 보면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예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찾아보면 이제 부부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양한 주제 중에 성에 대한 주제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를 통해서 그 상담과 교육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침략한 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성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에 다 연락을 하면 되는 데 대한 성악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10분 차이의 비급 외모로 극복하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 삽입에서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평균 5분에서 6분입니다. 남성이 삽입을 해서 성생활을 시작했는데 5분에서 6분이 묘기 주어 남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사정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5분에서 6분 갖고는 도저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다. 가운들이 벌어집니다.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에모는 길게 하고 삽입은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모를 더해서 충분히 아내가 13분 거의 고점에 도달할 때 타임을 맞춰서 삽입 정렬을 시작하는데 이때 삽입불 하라는 신호는 아내의 사인이 떨어져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그날 끝까지 사인이 안 들어오면 이제 뭐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흥국 그 에모를 길게 하라 했는데 매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에모의 핵심은 음의 클리토리스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있어서 음액은 남성 성기의 단위 면적당 성적 예민 아기가 200배입니다. 그 200대는 정말 핵폭탄급 성감대라는 뜻이 잘 자극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질이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요도 위쪽에 있는데 가의 맥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너스 포인트는 G스팟인데요. G스팟은 위치한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액을 충분히 자극해서 여성이 흥분을 하면 그 다음에 G스팟도 흥분이 되기 때문에 저를 자극해 주는 겁니다. 손가락을 이마디를 넣어줍니다. 위쪽이 거기에 G스팟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면 성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음액과 G스팟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또 중요한 것은 성기 삽입 많이 섹스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해방이 되면 정말 새롭고 풍부한 섹스의 세계가 열린다. 누리 성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거, 키스하는 거에 뭐 아는 거, 포옹하는 거 이런 거 다 아주 좋은 성생활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렇게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막 흔들립니다. 그 음의 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자극을 암되는데 이때 남편이 좀 도와주면 훨씬 더 합계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저희 부부간의 우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노는 게 예사움을 잘하려면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재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걷는 거, 달린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중요히부터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성생활에 있어서는 케겔 운동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캑 운동은 보시면 여성의 경우는 요실금 치료, 모르가즘을 향상하는 되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조루를 방지하거나 발기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항문에 빨대가 꽂혀 있다. 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대가 꽂혀 있고 빨대를 통해서 물을 쭉 받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다른데 굳이 힘쓰지 말고 이 항문을 통해서 쭉 빨아들이는 한번 해보세요.
5초간 유지하는 건데요. 얼굴이 빨개 될 필요도 없고 막 몸이 움식이지도 않아요. 골반 저근만 세탁조 있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주면 성생활에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 질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좌우하니까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중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성기능 장애의 예방 우리 더 중요한데 걷기 달리기 K 해보인 덩그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발기부전과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잘 해결을 하고요. 또 중년 저승에서는 성교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제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애무를 하면 성생활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요. 중년에는 이제 성적으로 돈이 흥미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성적 호기심 유발되도록 성산말의 창조적인 변화를 자꾸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불형설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면 할수 독성 기능은 높아지고 안암은 알수록 태호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성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장애를 입고 나면 마비가 오고 팔다리도 힘들고 또 실체를 타고 그런 상황에서 언덕아머 성생활을 하겠나 이런 자포자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잘 면담을 해보면 그 안에 정말 성생활을 하고 싶은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실제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재활입니다. 사실 많은 성의 문제는 특히 이제 장애를 입고 나서 이성의 문제는 마음의 인식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학적인 접근보다는 그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자 갈 교육은 뭐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상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해서 국립재활원에서는 부부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2박 3일 캠프를 가서 거기서 이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어떻게 증진할 건지 통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진짜 성생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캠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구미병원 안에 성재말 실습시 조에 운영하는데 그 실습실에서는 성생활을 접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해결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부사의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사의 친밀감이 잘 유지되면 노년기에 도성장하는 굉장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성생활은 당연히 끝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생활을 다시 하는 분들이 있고 성생활의 질도 장애를 입기 전에 부부의 성생활의 질과 거유수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야채활 치료를 받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 있을 때 신호를 TOP 7가지.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 있는 걸까 아닐까? 왜 정작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호감이 안 나올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없을까?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 있을 때와 관련 이런 고민을 하셨던 남자라면 이 글을 읽는 3분간의 투자로 여자랑 말 잘하는 법에 있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남자분들은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아리송해서 확실한 호감이 아닌 것 같아서 여자의 어장관리는 아닐까. 객관적으로 여자의 호감 상태를 파악하고 싶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알아가는 초반 단계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 있을 때 보내는 신호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호감도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들은 대개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리고 어리고 이쁜 대다수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인기도가 높은 여자라면 콧대가 높고 도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콧대가 높고 미모를 가진
그녀라도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 있을 때 강한 매력을 느낀다면 아래와 같이 극단적인 애정 표현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연애 초보 시절에는 여자를 만나면서 카톡 익십당하고 시간이 갈수록 호감이 점점 식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혹에 관한 최초의 지침서를 썼던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배울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요. 방법만 안다면 남자라면 누구나 여자들에게 다이나믹한 호감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주 쳐다본다. 시선이 자꾸 마주친다. 길거리, 카페, 서점, 지하철, 클럽, 라운지, 직장, 학교 등의 소셜 등 여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자주 눈이 마주친다면 호감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본능적으로 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수차례 쳐다보면서 호감의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웃음이 빈도수가 많다. 대화를 하면서 계속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이름, 사는 곳, 하는 일 등등 호구 조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정보들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호감의 신호로 봐도 됩니다. 이성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여자친구 유무라든지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여자 연예인 중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여자 볼 때 기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호감의 신호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술 마시는데 거부감이 없다. 식사나 커피 등을 마시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가자는 뉘앙스를 풍겼을 때 긍정적으로 화답한다면 남자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걸로 해석을 하면 된다. 돈을 쓴다. 남자에게 잘 보이기 싶은 심리가 있다면 여자 또한 돈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호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여자들은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금전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고 밉보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랑 있을 때는 핸드폰을 잘 보지 않습니다. 일종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호감 신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7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자의 호감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십 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한 가지 항목들만 가지고 호감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3가지 항목 이상이라면 높은 확률로 호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검색을 통해 블루블러드 아카데미 강의 시스템을 파악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자 꼬시는 법 X나 축복이다. 10년 경력의 남성 연애 아카데미 더블루블러드 운영진입니다. 여자 꼬시는 법에 있어서 잘생기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데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 여자한테 인가가 없는 연애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초보들의 걱정거리는 분명 공통점으로 이것일 것입니다. 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난 능력도 없는데, 애시당초에 말주변도 없는데, 이런 매력 결핍에 대한 걱정거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로 가는 시간만 날려버리는 남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 고민을 해결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러한 결핍이 행운인 이유에 대해서 확고한 이유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보세요. 아마 이 글을 읽다면 여자에 대한 결핍이 있는 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연애의 불을 이룩해서 자신이 원하는 연애 라이프 스타일을 이룩해서 누리고 있다면 이 글을 굳이 읽을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 결핍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핍의식은 30살 백만장자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유년 시절부터 이 결핍을 충족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평생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자한테 인기 없음 마이너스 무의식적으로 각인 마이너스 나이가 먹으면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하는 욕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여자 꼬시는 법을 몰랐던 남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결핍은 축복인 것입니다. 겹핍과 공포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만들죠. 필자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남자들의 연애 스타일은 애매한 포지션에서 여자를 만나기는 하는데 자신의 이상향이 아니라 기준을 낮춰서 타협을 해가는 남자들의 연애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 가면 당당해지지 못하는, 누구한테 자랑할 수조차 없는, 그냥 자기 자신을 좋아해준다는 이유만으로 타협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줄곧 연애를 해본 남자들을 보곤 합니다. 이들은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잘생김 그리고 돈으로 여자를 만나면서 연애를 해봤지만 정작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는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여자 꼬시는 법에 있어서 외모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데이팅 스킬을 익히려고도 안 하고 방관합니다. 장담할 수 있지만 어떤 여자를 단기적으로 만나고 장기적으로도 만나더라도 데이팅 스킬적 연애 전략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오히려 여자 꼬시는 법을 모르고 있는 현재의 당신의 결핍에 감사함을 느끼세요. 왜냐면 당신은 지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학습하고 배워나갈 테니까요. 베토벤 또한 20년간 귀를 먹은 상태에서 작곡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성한 유명 연애 강사들 또한 연애에 대한 부족함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자를 만나고 인기 없는 남자로 사는 것을 유전자와 환경 탓으로 하지 마세요. 남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수를 써서 결핍을 이용해서 성공하세요. 당신의 연애 라이프 스타일의 향상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